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내용은 세 가지로 주제를 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 올 때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눈 올 때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기사인가 어제 기사인가 하여튼 난 것 같은데 월 1300번은 기사 해가지고 또 기사 났더라고요. 이게 수익 인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 2차 피해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영상에서 이야기를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주제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시간당 1시간당 우리가 이제 노조에서 지금 갑자기 배달 개수를 제한한다고 해서 막 요청을 했다는 게, 제가 이게 이제 일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눈이 왔는데요. 저번 주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이제 자전거나 킥보드 분들은 당연히 안 나오고 도보 분들은 나오세요. 그 대신 오히려 도보가 나와, 도보가. 그리고 오토바이는 나갈까 말까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날씨에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운송수단이 두 개로 바뀝니다. 뭘까요? 맞아요. 개조심님 맞아요. 도보. 눈 올 때는 오토바이하고 도보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저희 주차장을 나가는데 치울 새도 없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때는 나가는 순간 일단 초보들은 다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걸 보면 이제 그나마, 그래서 눈 올 때 이제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을 가도 여기 보면 지금 뭐 진눈깨비처럼 완전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는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최대한 차가 갔던 길로 가야 됩니다. 최대한 차가. 맨홀에 서울에 달린 말처럼 맨홀 큰 길가만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음식을 픽업하거나 아니면 배달을 갈 때 골목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질 않아서 눈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걸어가는 게 낫다. 오토바이가 눈 올 때 운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미엔수님 뭐 엔진 브레이크 감소, 브레이크 안 잡기, 다 비슷한 말이네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스로틀 감이 중요해요. 스로틀 감. 내가 이걸 얼마큼 당겼을 때 바퀴가 어느 정도 느낌으로 간다라는 걸 알아야 이 눈 위에서 헛돌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막연히 저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 당기면 이 정도 바퀴가 가겠다, 이 정도 가겠다라는 스로틀 감이 필요해요. 모든 오토바이마다 다르니까 20km로만 가세요, 뭐 10km로만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장면에서 어떤 게 진짜 무서운 장면일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페인트 TSB님 페인트 방지턱이 페인트 되어 있잖아요. 근데다 저렇게 진눈깨비 되어 있으면 저거 엄청 미끄러워요. 진짜 죽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눈이 쌓여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도보로 갑니다. 그러니까 도보 오토바이입니다. 이게 눈 엄청 많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안까지 들어간 거. 초보분들은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이게 왜 엄청 위험하냐면요, 아까 보세요. 방지턱이나 페인트 칠한 거 이런 거 자체가 위험하다 생각을 하니까 눈에 보이면 조심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맨홀이 어딘지도 모르고 눈은 오는 대로 계속 내리고 있으며 바닥에 어디에 어떻게 칠해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눈 쌓인 데는 바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항상 오토바이가 원래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가게로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밖에 세워놔요. 팁을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배민 교육센터 가서 2회 교육을 받았어요. 2회 교육을 받았는데 2회 교육 받을 동안 두 번째 교육에서, 향상과정 교육에서 제일 하나가 진짜 좋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비 오는 날 앞바퀴를 최대한 안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는 그냥 몸 체득으로서 알게 된 거예요. 뭐 내용 옛날부터 알기도 했었고, 뒷브레이크만 최대한 잡아야지 앞바퀴 쓰지 말라고. 근데 거기 향상과정에서는 연습을 시키냐면요, 갑자기 맨 바닥에다가 물을 싹 깔아요. 물을 엄청 많이 깔아요. 그리고 강사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 오른쪽 브레이크 앞 브레이크를 잡지 마세요. 앞 브레이크를 잡지 말고, 그래서 손을 애초에 브레이크를 못 가게끔 핸들로만, 그러니까 스로틀 쪽으로만 잡으라고 하고, 여기 브레이크는 뒷브레이크 잡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속력을 100m라고 하면 한 50m까지 최고 속력으로 내오다가 50m에서 뒷브레이크만 잡으라 그래요. 근데 사실상 그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앞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몇 번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막 달리다가 뒷브레이크 꽉 잡아도 뒷브레이크가 좀 밀린다 느낌이지 쓰러지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몸에 익히다 보니까 앞바퀴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만약에 앞바퀴 같이 잡으면 무조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앞바퀴는 굴러가고 있는데 뒷바퀴는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조금 앞으로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몸으로 체득하다 보니까 쓰러지는 데 있어서 좀 더 뭐라고 하냐, 그냥 몸으로 반사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우리가 자전거를 어떻게 바퀴를 굴리고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배달하는 사람이 눈을 보는 거나
역시 애기들이 눈을 보는 거랑 다른가 봐요. 이게 보면 애기들은 좋아가지고 눈으로 막 이렇게 뭉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이 눈을 보면 오늘 진짜 큰일 나겠다,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애들은 이렇게 뭐 눈이 오면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입장 차이에 따라 좀 다르구나. 그래서 애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봤는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막 곰돌이 이거 뭐 이렇게 찍는 걸로 하던데, 이게 제가 그날 찍은 거예요. 이런 아파트는 눈이 오는 날이면 걸어가는 아파트를 변합니다. 아시죠 다들? 최대한 지하철 차량을 가면 안 돼요. 지금 이런데 만약에 오토바이 타고 지상 원래 지하로 가잖아요. 여긴 지하가 다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올라오면 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는 꼭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달에 1,300만원 강남 배달기사 월 수입 이 정도였어? 이러면서 500m 거리도 배달료 7,300원, 일주일 수입 267만원, 한 달 수입 1,300만원. 이거는 제가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죠. 이거는 배달비다, 배달비. 이거는 배달료, 그러니까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니까 뉘앙스가 이렇게 배달료를 고객이 많이 낸다 하면서 이렇게 많이 버는 것처럼 하는지, 정말 진짜 이건 좀 아닌다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이거 수익인증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할까요? 뭐야니, 모든 사람이 저렇게 버는 줄 암. 손주님, 신규가 너무 늘어나요. TSB님, 다들 그렇게 버는 줄 알고 세금 부과해서 싫습니다. 호화분가님, 사람들이 저거 보고 사람들 모이면 파이 나눠 먹기. 근데 1,000만원은 요입수 드립에서 나온 거예요? 공태아님, 다들 그런 줄 아니까. 호화분가님, 또 욕심내서 사고 유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수익인증을 하는 거 자체가 신규 유입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둘째 치고, 솔직히 말해서 그건 둘째 치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건 둘째 치고, 수익인증을 통해서 고객들이나 여론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너무 배달기사를 안 좋게 봐. 이거 맘카페나 이런 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욕 엄청 해요. 배달비 뭐 저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쟤네가 뭐 어쩌건데 이러면서. 수익인증이란 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수익인증 하는 거 있어요. 뭐 부산 수익인증, 일산 수익인증, 다른 새로운 지역에 가서 수익인증을 해요. 부산을 예를 들면, 저는 부산에서 한 10만원? 하루에 10만원, 하루 8시간인가 해서 10만원 번 거, 그렇게 10만원 벌었으면 10만원 벌었다고 수익인증을 합니다. 그런 수익인증을 올리지, 뭐 유튜브나 예를 들어 뭐 배달세상 카페에서 내가 오늘 하루에 뭐 50만원 벌었다고 해서 그렇게 올리진 않아요. 저랑 그런 사람들이랑 차이는 뭐냐면, 저는 그냥 그런 지역에 그 정도 수입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서 수익인증을 한 거고, 다 그 수익인증, 일반적인 수익인증은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올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배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수익을 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아. 기본 세팅이 낮으니까 저렇게 단가로만 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본다고 생각하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 신규 유입이 막 많이 들어온다 해서 수입인증이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그랬지만, 더 문제는 고객이나 뭐 사람들,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들 말고 여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엄청나게 안 좋은 인식을 심겨준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인증 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떤가 해요, 솔직히 말해서. 건대개미님,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니 인증하는 거겠죠. 슬픕니다. 그래요, 맞아요. 돈 그렇게 번 게 자기 인생에서의 그게 제일 최대의 순간이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싶겠죠. 뭐 다른 뭔가 자기 자존감을 올릴 만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는, 제가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존감을 이용하는 건 좋겠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고객이나 다른 여타 배달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미지 안 좋게 씌이는 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개수 제한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전화 통화를 했어요. 뭐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 등한테 이제 안전배달제를 요구를 한 거죠. 네. 근데 안전배달제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말씀이 많으신 이제 시간당 건수 제한 외에 네네. 3가지의 안건이니까 총 4가지의 안건이에요. 제한 플러스 네. 적정 배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거리 콜을 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잖아요. 저희처럼 AI로 이제 들어오는 콜을 수행하다 보면, 네. 누구는 짧은 콜로
4개를 칠 수 있고 장거리 콜로 3개를 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하게 신호 다 지키고 뭐 갓길 주행이나 그다음에 뭐 인도 타기 이런 거 안 하고서 적절하게 배달할 수 있는 시간의 개수는 3개에서 4개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정 배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민 같은 경우는 지금 3,000원이 기본 요금이고 쿠팡은 2,500원 뭐 프로모션 붙여서 뭐 6,000원, 7,000원 피크타임에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달료를 적정 배달료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정부하고 사측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 부담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네. AI를 타는 배민이나 쿠팡을 어떻게 뭐 타겟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배달 대행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대로나 이런 배달 대행들 보면 시간에 10개, 12개씩 막 묶어서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엄청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타 대행들도 도입을 해라라는 게 취지고, 그러려면 지금 프로모션이 붙는 피크타임 요금제가 프로모션이 빠진, 그러니까 기본 요금에 플러스된 안전배달료 요금제가 더해져야 네. 라이더들의 생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야 3,000원짜리로 3콜을 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적정하게 한 콜당 6,000원, 뭐 적게는 5,000원 이 정도 수준의 3콜에서 4콜 정도를 타서 시간에 25,000원 정도를 벌어가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 정부하고 사측하고 저희가 이제 힘겨루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 그럼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 저야 뭐 오토바이니까 저도 한 4개 정도 타면 4개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장거리로 가니까. 네네. 근데 자전거나 킥보드의 경우에는 뭐 더 할 수 있잖아요. 짧은 거리를 가니까 뭐 맞으면.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네. 뭐 도보, 자전거, 킥보드 이런 분들도 무리하게 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배달을 할 수 있게끔 시간에 3콜 정도 뛰시고 나머지 10분, 20분을 네. 쉬시라고 여유 시간을 가지고 쉬시라는 뜻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시라고 하는 건데 엔젤링님은 참고로 제가 전기자전거로 시간당 5개에서 6개는 한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5개에서 6개 정도 하는 수입이 뭐 예를 들어 4개라고 하면 4개만 나오고도 유지되게끔 그 정도 수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그걸 맞춰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예.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요. 그러면 네. 지금 피크 시간에도 콜이 막 안 빠지잖아요. 많이니까 피크 때. 비피크 네네. 때는 안 그렇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네. 고용직을 적용을 해야 돼요. 급여제나 예전에 아시죠? 네, 제가 했던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정규직.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네요. 시간당 일단 뭐 예를 들어 4개라고 하면 예를 들어 4개를 빼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콜 막 4개 했으니까 원래 5개, 6개 빼던 사람이 그 정도 콜을 못 치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직접 고용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그 네. 콜들을 빼게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안전배달제를 도입을 하고 배달 건수가 줄어들면서 시간당 배달해야 되는 건수가 줄어들고 요금은 더 높아지면 이쪽으로 또 유입되는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라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급여제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그 나머지 못 빼는 콜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거는 거죠. 그렇죠. 어디 직업군에도 속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도 당당하게 어디 가서 배달원입니다, 배달하는 라이더입니다라고 직업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댓글 쓰시는 분들 있으니까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엔젤링님이 노조위원장님은 그런 발표를 왜 이제 뭐 상의를 안 하고 본인 마음대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러시네요.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노조 간부가 이런 안건들이 저도 라이더잖아요. 그렇죠. 라이더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데이터 수집을 했었어요. 네네.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21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2년도에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작정 뭐 저희들이 한 4-5명이 모여갖고 이거 내일 당장 발표하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질 않아요. 고아웃TV님이 화물 운송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고용직이 없어지고 이제 뭐 이렇게 플랫폼으로 가나 봐요. 근데 네, 맞아요. 왜 이 오토바이는 다시 고용을 하는 거꾸로 가는 발상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 고용직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네.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 만약에 주문량을 당연히 지금 라이더 수와 주문량을 비교했을 때 주문이 많으면 주문을 막아야 되는 게 맞죠. 네네. 근데 소상공인과 고객들의 입장을 봤을 때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직고용 라이더들을 더 뽑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욕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시행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아직까지 정부하고 사측하고 그리고 소상공인과 고객들하고도 아직 사회적 협의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 킴냥님이, 그러면 결론은 배달료를 인상하자는 거네요? 지금도 배달료 비싸다고 이런 말은 안 좋은데, 죄송해요. 안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달료는 네. 단건 배달 이전의 배달료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네. 단건 배달 이전에는 당연히 배달료가 1,000원, 1,500원만 붙어도 당연히 뭐 비싸다라고 느끼셨겠지만 네. 단건 배달은 저희가 시간에 칠 수 있는 개수가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배달료는 높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입직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네네. 이거 안전상의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네. 그래서 입직 조건을 좀 강화하는 마련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안전교육, 저희가 이제 배민에서도 연 2회 안전교육을 받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배민만 하지 말고 쿠팡이나 대행들도 다 같이 해야 된다. 또 올바른 라이딩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 그렇게요? 그리고 보험 가입 의무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유상 책임을 들면 네. 자손이랑 자차가 안 돼요. 그러면 자손은 내 스스로 상해를 입는 거고 자차는 오토바이가 이제 깨지거나 이런 하는 경우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도 정부와 사측이 같이 쉐어를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보험 가입도 좀 더 네. 넓게 해달라 이런 네. 거죠. 이건 뭐야님이 현실적으로 물어봅니다. 기본 단가 4,000원도 안 되는데, 그 지금 주장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말씀하시는 현실적이라는 부분이 누구는 이상적으로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사실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하고 사측하고 회사들하고 같이 안전배달제 형태로 지급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게, 사고 안 내고 일할게, 네. 신호위반 안 할게, 대신에 너희가 요금을 이만큼 더 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000원, 5,500원, 뭐, 얼마, 만 원짜리 해가지고 25,000원 안 됐으면 25,000원까지 맞춰달라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개념보다는 네. 홀당 금액을 좀 많이 높여서 네네. 25,000원 수준까지 올리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세콜이라고 치면 네. 만약 38에 24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 콜당 거의 8,300원 정도 콜? 네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네. 저희들도 되게 고민하는 게 세콜을 랜덤하게 받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누구는 500m짜리 세콜을 쳐서 1.5km밖에 안 뛰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누구는 1.2km짜리 세콜을 쳐서 6km를 가게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 중에는 있어요. 피크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25,000원 꼴이 되게끔 만들자라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뭐, 그 취지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예. 이게 들어달라고 하면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좀 내용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그 평균 적정성 금액, 그 금액을 맞춰줘야지 이게 실행이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금액을 맞춰주지 않으면서 무작정 개수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맞아요. 그 개수 제한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 금액을 올리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태콜 빨리 뛰고 난 쉬어야지라고 해서 무리하게 타시지 마시고 신호 지키시고 정지선 잘 지키시고 네네. 천천히 일하시면서도 금액을 벌어갈 수 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직업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좀 좋겠어요. 소고기 국밥님이 잘 타는 사람은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간혹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그러면은 약간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사실 이게 하향 평준화라고 하기는 좀 뭐한 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수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도가 충족이 되면 라이더분들도 대부분 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나 시간당 25,000원이면 만족할 것 같은데? 네네. 라는 그것 때문에 특히 못 보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나 시간당 12,000원밖에 못 버는데 배민해갖고 25,000원이 수입이 된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화두가 얘기했던 콜이 그러면 남아도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향 평준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 이야기하시는 게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주장만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대화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바뀌지는 않아요. 네네. 저희도 이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고 있고 길면 2년, 2,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하몽님이
네. 질문해 주신 것 중에 3건에 25,000원이면 전 국민이 배달할 때 배달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가서 또 배달을 시키시고 선순환인 거죠. 계속해서. 초보분들은 2만 원이 되니까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하향평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배민이나 쿠팡 보면 지금 배민 원 하면서 더 적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그럼 배민에서는 아예 안 듣지 않을까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적자가 배민 원 때문에 우리한테 프로모션 많이 뿌려가지고 없다고 하는데,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영업 매출이익은 엄청나게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네네. 오히려 영업이익은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거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무리하게 많이 간다면 네. 배민에서 들어줄 게 없는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서 쓰는 돈이 많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들이 통계를 낼 때 네. 배민 원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민은 사실은 두 가지의 회사가 있는 거거든요. 배민 원이 있고 네. 저희가 일반 대행이라고 말 그대로 그 어플리케이션 배민이 있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네. 배민 원이라는 플랫폼이 있는 거죠. 네.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배민 원은 사실은 적자가 맞을 거예요. 네. 배민 원은 맞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배달의 민족은 엄청나게 그 이익을 남기고 있을 거예요. 네. 김택형님이 신호 다 지켜도 25,000원 이상 탑니다.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차라리 일찍 집에 들어가는 거를 택하지, 시간을 세네개 하면서 그 시간을 엄청 오래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건 어떠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글쎄, 정말로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가끔 있기는 있죠.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시간당 7개도 타 AI로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네네네. 근데 그게 피크 시간만 그렇게 타는 거잖아요. 예, 네, 물론 피크 때도 그렇게 타신다고 하시면 정말로 대단하신 그거는 분이신데. 네, 맞아요. 네. 근데 3,000원짜리, 3,500원짜리 7개 탄들 네. 그거 25,000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태콜 편하게 타고 여유 시간 좀 더 갖고 뭐 담배 하나, 커피 한 잔 여유를 갖고 그러고서 또 다시 또 세콜 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하고 건강을 상하지 않게끔 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C33님이 그러면 배민 3개 하고 예를 들어 네. 그다음 쿠팡 탄다고 자기 번갈아 가면서 타지, 저거 무용지물이야 이러던데 이건 어떻게 그런 어뷰징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저는 어떻게 더 잘 탈 수 있고,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로 몇 개로 제한한다는 거가 취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꼭 개수가 어떻게 됐냐 이거에 대해서는 비현실적 요구라고. 그러니까 바른길님 말한 대로 그런 의도나 취지는 좋은데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지회장님 여론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네,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네. 연락드릴게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도 해본 적 없다 그래서 네네. 비웃음을 사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도 이게 100% 다 저희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네. 대신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되면 저희가 원하는 거에 5분의 1, 10분의 1이라도 얻어낸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한 것도 그게 좋은데 짧은 시간 안에 확답을 되진 않을 받고 겁니다. 현실적인 말을 하셔야죠. 다음 달부터 이렇게 먼저 적용되는 건 이렇게 아니고요. 네네. 지금까지 그 서울지부 지회장님 김영수 지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네, 안전운전. 제가 항상 이제 노조 관련해서는 그래도 좋은 말 많이 하고 했는데요. 이번 거는 좀 비현실적인 게 맞긴 해요. 그리고 개수라는 걸 제한하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어떻게 보면 맞게 받아야 되는 게 저도 맞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평균화 시키는 것도 조금 제 입장에서도 좀 그렇고, 취지는 계속 말씀하지만 취지는 너무 좋은데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력 차이에 대한 금액 차이가 벌어지는 것, 그냥 놔둔다는 것도 좀 있고, 저도 그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봐줘서 감사합니다. 안녕.